산책길, 깊이 눌러쓴 모자, 귀에 걸린 이어폰, 아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동동거리는 발걸음이 분주하다. 스쿨버스 간다. 고함 한마디 치고 현관문을 나서면 낯선 이국 땅 그 누구와의 시선도 외면하고픈 완전 무장 사춘기 아들의 모습대로 노란색 버스가 동네 입구에 들어선다. 백인 여자 아이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가방, 꼬불꼬불 금발의 남자아이가 달랑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 거북이 등딱지처럼 크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우리 아들이 버스에 오른다. 그리고 오늘따라 왠지 크게 느껴지는 스쿨버스의 스탑사인이 마치 도로의 무법자인 양 좌우의 모든 차선을 막아서면 내 아이가 굉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안도에 짧은 호흡 속 긴 위로의 한숨을 뱉어본다. 낯설고 물서른 이곳에 도착한 지 이제 3달. 한국은 가을로 접어들었을 텐데 한가위를 핑계삼아 거리로 향하는 사람들의 설레임만큼이나 오늘도 난 여지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에 부지런한 발걸음을 재촉해본다. 메리에타, 이곳은 우리가 미국에서 처음 둥지를 튼 곳으로 늦은 나이 아이들을 위해 결정한 이민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학군이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정착을 하게 된 곳. 그러나 막상 와보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미 현지인이 되어버린 이민자부터 홈스테이를 하는 어린 유학생들까지 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그들과 함께 늦은 첫걸음을 올려놓았다. 이사 후 한 달,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지가 대체 언제인지, 먹거리는 어디에서 사야 할지, 그렇게 장 한번 보는 것조차 서투른 우리는 좋은 학군과 맞바꾼 불편함을 한 달에 한 번 40분 거리의 한인타운에 장을 보러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정착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야 바람의 움직임도 시리도록 파란 하늘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산속에 집을 지은 듯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은 집들은 숲속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듯 지붕을 덮어버린 나무는 숲이 되고 그 틈새로 집이 하나씩 들어앉았다. 비교적 집값이 싼 애틀란타라지만 저택을 방불케 하는 싱글하우스는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정말로 하나같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처음 맞닥뜨린 메리에타의 풍경은 그야말로 놀라운 그 자체. 대저택으로 이어지는 주택가의 초록 잔디 위 발코니에는 안락한 야외용 소파와 맨발로 걸어도 좋을 만큼의 부드러운 잔디로 눈으로밖에 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눅들이기에 충분했고 시선을 잡아끄는 그들의 백야드는 체레우치 강을 뒷마당 삼아 무지넉히 이어지고 보일 듯 말 듯 차경을 막아선 담장은 끝없는 상상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집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15마일의 속도를 요구하고 산책로가 시작되자 내게도 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산책길. 길을 따라 건너라면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강물은 마치 자연 속 그대로의 경관만을 허락한 듯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들을 부둥켜 안고 물살이 돌아가기를 반복, 연신 희뿌연 물을 토해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잦은 걸음만큼이나 자욱이 피어오르는 황토빛 먼지 사이로 듬성듬성 제멋대로 자라 날이 설 대로 선 풀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발에 차이는 작은 돌멩이들의 불안한 시선을 모아 뒤돌아보기를 여러 차례. 그러나 여전한 헛발걸음은 계속되고 새벽 이슬 잔뜩 머금은 풀바디로 갑자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언젠가 동화책에서 본 듯한 그 거북이? 그러나 그림체 속 거북이와는 너무도 다르게 색이 바랜 듯 엷은 고동색은 선명한 무늬만이 거북이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생각보다 엄청난 크기에 당황한 내게 거북이도 놀란 듯 이제 막 흙바닥에서 일어난 졸리운 눈을 비비며 긴 목을 쑥 내민다. 대책 없는 상황을 이내 소리를 질러 제압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의 놀란 몸집에 그들은 미소로 답하고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산책길은 체레우치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원형의 산책 코스 중 오른쪽 길, 구불구불한 등성이를 따라 돌아치는 호젓한 길을 따라 때늦은 꽃들이 휘청거리며 파르르한 춤을 춘다. 가만 들여다보니 날렵한 몸매에 달래 닮은 풀이 친근한 향기를 뿜는다. 그리고 작은 벤치 옆 황토빛 맨바닥이 민망함을 드러내면 또다시 모여 작은 물길을 이루는 색강, 그리고 갑작스런 누군가의 외침, 굿모닝. 깜짝 놀라 바라보니 저음의 중년 남자가 환한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넨다. 너무 당황.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나의 모자 속 챙안으로 나도 따라 작은 소리로 굿모닝. 부지런히 빠른 걸음을 재촉한다. 커다란 개의 목줄을 잡고 달려가는 여자아이의 곱게 묶인 머리카락이 그녀의 걸음만큼이나 크게 흔들리면 그 뒤를 뚱뚱하고 구부정한 몸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노부부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간다. 몸에 꼭 붙는 바지와 모자로 멋을 낸 청년의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밟기의 질주, 그리고 배가 남산만한 임산부가 몸에 꼭 붙는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모습은 약간 민망하고 놀라워라. 문화의 차이일까? 그들은 끊임없이 뛰고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보통을 벗은 채 달리고 있었다. 한여름 더위에도 얼굴을 다 가릴 만한 가면처럼 생긴 마스크를 쓰고 앞뒤로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걸어가는 한국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초가을 날씨에 쌀쌀함이 불러온 때문인가 어디선가에부터 시작된 매캐한 냄새가 어릴 적 할머니와 부뚜막에 앉아 아궁이를 뒤적이며 타오르는 열기만큼이나 눈물이 찡하도록 알싸했던 기억을 소급한다. 이곳 메리에타는 60%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마켓 앞 장작 더미는 따스한 애틀란타의 겨울이라지만 조금만 추워도 불을 떼기 시작하는 벽난로의 연기는 이곳에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그리고 주말이면 여지없이 펼쳐지는 풍경,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나뭇잎들을 한데 걸어 모아 태우는 장면은 그렇지 않아도 한적한 마을에 더 없는 고요를 끌어들이고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에 나선다. 어찌 그리 나무도 많은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등장하는 진짜 트리가 무색하게도 차 트렁크 하나 가득 장작을 챙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끝없이 이어지고 이민 3개월 차 내 눈에 비친 그들은 그렇게 공기 좋고 나무 많은 곳에서 날마다 신선 노름을 즐기며 사는 듯. 오늘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의 호사에 늦은 오후
매캐한 냄새를 따라 동네 순례길에 나섰다. 그러나 갑자기 뛰어든 이방인의 걸음을 눈치챘는지 멍멍이들의 외침이 대사롭지 않다. 채 몇 걸음 가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두려움보다 앞서는 서러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초록 잔디. 맑은 격자창을 타고 쏟아지는 한낮의 폭우. 툭툭 내리꽂히는 무수한 빗방울들의 울림. 그리고 문만 열어도 야생의 숲으로 이어지는 데크에 서러운 내 발길을 돌리니 어릴 적 그림책에서 보았던 파랑새의 청아한 울림이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늦은 오후 딩동 소리와 함께 약속 없이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들의 문화가 무색하게도 갑자기 지인이 찾아왔다. 도토리 묵을 써가지고. 그리고 하는 말, 어머나 집 앞 나무가 도토리 나무네. 우린 산에 가서 주웠어. 다음엔 여기 와서 주워야겠다. 미국 속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인의 인자를 지닌 채 이곳을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난 집 앞 무수히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곁눈질로만 탐하며 경계를 허문 듯 넓디 넓은 프론트야드의 초록초록한 뜰을 바라보며 무심히 또 발길을 재촉한다. 보이지 않는 말뚝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들의 뜰을.